2021년 1학기 공학수학 1 10번째 강의입니다. 5주차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차 2계 선형미분 방정식, 이것의 응용 부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3장 4절 과감세, 임계감세, 부족감세,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과감세, 임계감세, 부족감세, 이것은 어떤 용어인가 하면 스프링 질량 댐퍼 모델의 어떤 해의 모양을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스프링 질량 모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오른쪽에 그림처럼 이렇게 스프링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이 스프링을 그냥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이렇게 질량 M을 이 스프링에 매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던 이 스프링이 중력을 받아서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 늘어난 길이를 여기까지 S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럴 때 이제 이 물체에 힘이 작용합니다. 힘이 작용하면 이 물체가 이제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 물체가 시간 t에서 여기 물체를 가만히 매달았을 때 이 위치를 x의 값을 0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간 t에서 여기서부터 얼만큼 늘어나 있는가, 그 위치를 시간 t에서의 위치를 xt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또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저항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즉, 이 물체의 운동을 못하게 막으려는 힘이죠. 그것을 감쇄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그 감쇄 상수,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텐데요. 감쇄 상수를 C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가지고 이 물체의 위치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설명을 해볼게요. 조금 전처럼 시간 t에서 이 물체가 위치하고 있는 곳을 xt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자, 그럴 때 이 xt를 가지고 이 xt에 관한 이 식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힘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사용합니다. F는 ma, 이 방정식이죠. 그럴 때 m은 물체의 질량이 되고 a는 물체의 가속도가 됩니다. 그리고 F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럴 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는 가정을 할 거예요. 크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매달면 우선 중력이 작용하겠죠. 중력과 그 다음 이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서 이 스프링이 늘어나려고 할 때 스프링에 의해서 이 늘어나지 않고 다시 원래 상태로 가려고 하는 힘이 작용해요. 스프링을 잡아당기면 스프링도 이 잡아당기는 힘을 같이 잡아당깁니다. 자기 쪽으로. 그것을 복원력이라고 불러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 복원력. 그리고 이 물체가 움직이지 못하게 운동을 방해하려는 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 힘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감쇄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체가 움직일 때 물체의 외부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체를 계속 건드려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을 외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크게 중력, 복원력, 감쇄력, 외력,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용수철은 그 용수철 상수,
탄성계수라고도 하는데요. 그 값이 K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력부터, 중력은 물체의 질량과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으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매달았으니까 물체가 지금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방향을 준 거죠. 여기가 플러스 방향입니다. 그럴 때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해서 중력은 mg가 되겠어요. 여기서 g는 중력 가속도고요. 우리는 g를 9.8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내내 g는 9.8 이렇게 사용을 할게요. 9.81 얼마 이렇게 나가는 값인데 우리는 근사값으로 9.8까지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도 마찬가지 g를 계산할 때는 9.8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작용하는 중력은 mg, 물체의 질량과 9.8을 곱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복원력이라는 걸 계산을 할 텐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용수철 상수를 K라고 놨을 때 이 용수철 상수 K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라는 방식을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용수철을 가만히 놓았을 때하고 물체 M을 매달았을 때하고 길이가 다르겠죠? 질량 M을 매달면 당연히 얼만큼 늘어날 겁니다. 이 질량의 역할이 있죠. 그렇다면 여기 S만큼 늘어났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럴 때 K라는 것은 용수철 상수 K는 이 용수철의 질량 M을 매달았을 때 S만큼 늘어났다면 K 곱하기 S는 mg라고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K에 대해서 풀면 용수철 상수는 K는 늘어난 길이 분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S분의 mg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용수철 상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용수철 상수가 K다라는 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복원력, 스프링에 의한 복원력이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 그 복원력은 후크의 법칙을 가지고 계산을 해요. 이 용수철의 길이가 굉장히 길다 그러면 이 후크의 법칙은 잘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수철 이 길이가 후크의 법칙을 적용할 정도로 그냥 길이가 좀 짧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용수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후크의 법칙이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후크의 법칙은 복원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작용하냐? 그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에 비례해서 작용한다라는 것이 후크의 법칙이에요. 자, 그렇다면 질량 m을 매달았을 때 그리고 이 질량 m이 이제 힘을 받아서 움직일 때 시간 t에서 xt만큼 위치에 있다면 즉 x가 0인 상태에서 xt만큼 갔으니까 그때 늘어나는 것이 xt지요. 그런데 질량을 매달았을 때 순수하게 늘어난 길이 s가 있었죠. 그렇다면 질량 m을 매달아서 위치가 xt에 왔을 때 늘어난 길이는 s 플러스 xt가 되겠죠. 그럼 거기에 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s 플러스 xt에다가 비례상수 k를 곱해주면 돼요. 그때 여기 곱하는 비례상수가 바로 용수철 상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k 곱하기 s 플러스 xt 이렇게 작용할 텐데 복원력은 운동을 이쪽 방향으로 한다면 반대로 이렇게 원래 상태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이쪽 운동하는 이 방향을 플러스로 설정을 했으니까 반대쪽은 마이너스로 계산이 돼야 되겠죠. 해서 작용하는 복원력은 마이너스 k 곱하기 s 플러스 xt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복원력이 계산됐어요. 그 다음 감쇄력은 여기 감쇄상수가 C다라고 표시를 했는데 감쇄력은 운동을 방해하려는 힘이에요. 운동을 방해하려는 힘이니까 당연히
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감쇄력을 속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우리 수업에서 배우는 것은 감쇄력은 속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속도라는 것은 여기 위치를 x라고 했으니까 이건 미분한 것이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x 프라임 t 속도, 예, 여기에 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비례상수를 c라고 쓸 거예요. 예, 이 비례상수 c가 감쇄 상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F는 즉 감쇄력 마이너스 C x 프라임 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 외력. 예, 이 외력은 어떤 함수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건 이제 문제에 따라 주어질 겁니다. 그것을 어떤 함수가 될 테니까 시간 t의 함수가 될 테니까 gt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용수철 모델에서는 독립변수는 시간 t가 되겠죠. 그렇죠? 예, 종속변수 함수는 x가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독립변수를 x로 종속변수는 y로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x와 t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각각 y와 x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어렵진 않죠. 예, 그냥 문자를 x 그리고 t 이렇게 사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 개의 힘이 작용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이 용수철에 대해서 예, 우리가 모델, 수학적인 모델, 예, 수학적인 언어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량 용수철 모델에서 예, 우선 외력이 0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외력이 0이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외력에 대해서는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예, 이건 뒤쪽에 가서 공부합니다. 예, 우선 외력이 0인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뉴턴의 방정식이 F는 ma였죠? 그런데 m은 질량이고 그대로 갖다 곱해주면 되고 a는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니까 이 물체의 위치 함수를 x라고 두면 두 번 미분한 거죠. 해서 x의 더블 프라임 t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복원력, 감쇄력, 외력 이렇게 두었는데 외력을 0이라고 가정을 해주면 예, 외력은 필요 없고 중력, mg가 되겠죠. 복원력, 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서 계산하는 힘이 마이너스 k 곱하기 s 플러스 xt였죠. 감쇄력, 역시 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마이너스 c x 프라임 t 속도에 비례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자, 그러면 식이 설정이 됐어요. 외력은 0이고. 그렇죠? 그런데 용수철 상수 K라는 것은 KS가 mg하고 같을 때 값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mg하고 KS를 뺀 값이니까 이 부분은 사라져요. 그렇죠? 그렇다면 남는 것은 마이너스 KXT 마이너스 CX 프라임 T 이렇게만 남았죠. 자,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 왼쪽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그렇다면 더블 프라임부터 먼저 써서 mx의 더블 프라임 t 그리고 넘어갔으니까 다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예, 플러스 cx 프라임 t 넘어가서 플러스로 바뀌었고 플러스 kxt 다 넘어갔으니까 오른쪽은 0만 남았죠. 그렇죠? 네, 이렇게 외력이 0일 때 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외력이 있다면 여기 오른쪽에 GT가 남아있겠죠. 그렇죠? 외력이 없다면 오른쪽은 0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모양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mx의 더블 프라임. m은 물체의 질량, 그리고 x를 두 번 미분했으니까 가속도, 플러스 c, c는 감쇄 상수, 그렇죠?
거기다가 x 프라임 t 속도에 비례한다 가정했고요. 플러스 k. k는 용수철 상수. 그렇죠? 용수철 상수는 이제 문제에 의해서 주어지겠죠. 거기다가 위치 함수 xt 이렇게 곱한 겁니다. 예, 그 값이 0이다라고 두면 외력이 없는 거고, 그 값이 어떤 함수다, t의 함수다라고 주면 외력이 그 함수로 있는 거고. 어렵지 않죠? 예, 다시 한번 mx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cx 프라임 플러스 kx는 0이다. 예, 이렇게 방정식을 유도를 했어요. 이것을 질량 용수철 댐퍼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간단하게 질량 용수철 모델 이렇게 부르셔도 됩니다. 어렵지 않았죠? 네. 자, 그렇다면 용수철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매달려 있지 않고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책상 위에 올려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중력은 작용하겠지만 책상이 받치고 있으니까 그 중력이라는 것은 필요 없죠. 그렇죠?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용수철이 이렇게 있고 용수철 상수 K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감쇄력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감쇄 상수 C가 주어져 있어요. 그때 물체 M을 이렇게 매달아도 그냥 처음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위쪽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매달려 있으면 중력이 작용하니까 늘어날 텐데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물체를 이렇게 여기다 연결을 해도 늘어나지 않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때 역시 이 물체에 어떤 힘이 작용해서 이제 물체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때 시간 t에서 위치를 똑같이 xt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들어지는 방정식은 중력, mg가 있어야 되는데 중력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늘어나는 길이가 없었으니까 마이너스 ks 하는 부분도 사라져 버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매달려서 이렇게 용수철이 있으나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으나 사실은 똑같은 식을 만들게 되죠. 그렇죠? 예, 중력 자체가 없으니까 계산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해서 mx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cx 프라임 플러스 kx는 0이다 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매달아도 늘어나지 않으니까 s 자체가 0이 되고요. 중력 없으니까 0으로 처리하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앞에서 매달았을 때 이렇게 상쇄되었던 이 부분이 아예 없는 거죠. 그렇죠? 예, 해서 똑같은 모양의 방정식으로 정리된다. 외력이 있으면 오른쪽이 GT, 외력이 없으면 오른쪽은 0 이렇게 구분된다. 어렵지 않죠? 예, 해서 질량 용수철 모델은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놓으나 그리고 운동을 시키나 아니면 매달아 놓고 운동을 시키나 똑같습니다. 예, 해서 이 방정식은 같은 방정식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질량의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운동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강제운동이 있어요. 자유운동은 외력이 없는 겁니다. 예, 물체를 매달아 놓고 그냥 물체가 운동하는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체에 작용된 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강제운동은 거기다가 외력을 주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 물체에다가 힘을 또 가합니다. 예, 그럴 땐 강제운동. 그러니까 외력이 0, GT가 0이면 자유운동, 외력이 있을 때, GT가 0이 아니고 외력이 있을 때, 그때는 강제운동. 어렵지 않죠? 예. 그럼 크게 자유운동과 강제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유운동은 감세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감세력이 없다. 즉 감세상수 C가 0이 되겠죠. 그러면 감세력이 없다라는 뜻으로 무감세 운동. 자유운동이었으니까 자유무감세 운동. 어려운 거 없죠? 감세력이 있다면 당연히 감세상수 C는 0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방정식이 C에 대해서 표현이 될 거고 감세력이 있다면 있다라는 뜻으로 자유감세 운동.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감쇄 상수 C가 0이면 감쇄가 없어요. 자유무감쇄 운동. 감쇄 상수 C가 0이 아니면 감쇄가 있어요. 자유감쇄 운동.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자유무감쇄 운동은 오른쪽 0이지요. 그리고 C는 0이니까 X 프라임 파트는 없지요. 해서 MX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KXT는 0이다. 이렇게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더블 프라임과 위치함수 X만 가지고 표현되고 X 프라임 속도는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유 감쇄 운동은 이번에는 X 프라임 파트가 있죠. 그러니까 mx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cx 프라임 플러스 kx는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강제 운동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강제 운동도 감쇄가 있을 때 없을 때로 구분할 거예요. 강제 운동이니까 GT가 0이 아니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른쪽은 MX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CX 프라임 플러스 KXT가 오른쪽은 GT다 하고 있겠죠. 0이 아닌 함수로. 그렇죠? 있을 텐데 마찬가지 감쇄상수 C가 0이면 무감쇄 운동. 그래서 이번에는 강제 운동이니까 강제 무감쇄 운동. 감쇄상수 C가 0이 아니면 그럴 때는 감쇄가 있으니까 강제 감쇄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방정식도 무감쇄다 그러면 C가 0이니까 여기 X 프라임 파트는 0으로 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제 무감쇄 운동은 MX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KXT는 GT 이렇게 만들어지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강제 감쇄 운동은 이제 X 프라임 파트가 있습니다. mx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cx 프라임 플러스 kxt는 gt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면 크게 우리가 다루는 방정식은 여기 강제 감쇄 운동 같은 이런 방정식을 지금 취급하려는 거예요. 이 안에서 감쇄상수 C가 있을 때 없을 때 GT가 0일 때 아닐 때 이렇게 나눈 것뿐이지 전체적으로는 이런 모양이다. 강제 감쇄 운동이 가지고 있는 이런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강제 감쇄 운동과 같은 이런 방정식으로 표현된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게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해를 구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제차인 케이스는 해를 다 구했죠. 특성 방정식의 그 해를 근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해결했습니다.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아니면 복소근이냐 아니면 중근이냐 이런 모양에 따라서 해가 주어졌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차인 모양이니까 지금 우리가 운동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자유운동은 오른쪽이 0이니까 제차 방정식이 되겠죠. 하지만 강제운동은 오른쪽이 0이 아니니까 이건 제차 방정식이 아니겠죠. 해서 제차 방정식이 아닌 경우는 아직 해를 어떻게 구하는 건지 설명을 안 했어요. 이제 뒤쪽에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하지만 제차 방정식은 이미 다 우리가 공부하고 왔죠. 그래서 자유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자유운동에 대해서 해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걸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강제운동은 다음 시간에 이제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유운동부터 가볼까요? 자유무감쇄 운동이 있고 자유감쇄 운동이 있었습니다. 자유무감쇄 운동은 감쇄가 없으니까 X 프라임 파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0이었고 그 모양은 mx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kxt는 0이다.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있는 질량 0보다 큰 수예요. 용수철 상수 0보다 큰 수예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방정식을 이미 풀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특성 방정식을 만들어 볼까요? 더블 프라임은 람다의 제곱으로 그렇죠? 프라임이 있다면 람다로 상수부 그건 그대로 갖다 주면 됩니다. 그렇죠? 해서 특성 방정식은 m 람다의 제곱 플러스 k는 0이네요.
그렇죠? 예.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바로 구할 수 있죠. 예. 람다 제곱으로 풀면 k 넘겨서 마이너스 람다 제곱은 m으로 나눠서 마이너스 m분의 k. 그렇죠. 람다 제곱이 마이너스 m분의 k니까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m분의 k 이렇게 표현될 거고 m과 k는 0보다 큰 수니까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분의 k i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 마이너스 이런 복소수로 i라고 표현되는 복소수니까 순허수. 그렇죠? 자, 그래서 람다는 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분의 ki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루트 m분의 k라는 값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루트 m분의 k는 특별하게 w0라고 두겠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w0는 루트 m분의 k다. 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바꿔놓으면 여기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w0i 이렇게 되겠죠? 네, w0라는 기호를 가지고 쓸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 복소근이 나왔네요. 그렇죠? 특성방정식의 근을 구해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w0i 다 됐죠? 예, 그럼 바로 해를 알 수 있죠? 여기 실수 파트와 복소수, 예, 허수 파트 이 부분을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w0i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이건 0 플러스 마이너스 w0i예요. 앞에 실수 파트는 0이에요. 그렇죠? 실수 파트는 0이니까 그렇다면 실수 파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해를 표현할 때 지수함수를 만들었죠. 근데 이거는 2의 영승하게 되겠죠. 그렇죠? 2의 영승은 1이니까 쓸 게 없죠. 그렇다면 해는 지수 파트는 안 나타나죠. 예, 여기 복소수 허수 파트를 가지고 이 앞에 있는 W0를 가지고 코사인과 사인 만들었죠. 해서 코사인 W0t, 사인 W0t 여기에 C1, C2 임의상수 곱하고 2개 더하면 되는 거죠. 자, 바로 해를 구했네요. XT는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예, 특성 방정식의 근이 이렇게 복소수가 나왔으니까 예, 그 방법대로 XT는 C1 코사인 W0t 플러스 C2 사인 W0t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해는 이렇게 구했는데 이것이 어떤 운동을 하는지 살펴보려고 하면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적 사고에서 배운 것처럼 그래프 그리는 것 미분해서 그릴 수 있죠. 예, 그렇게 그리면 되는데 우선 그리기 전에 여기 코사인, 사인 이렇게 표현된 것은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배웠던 합성 공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코사인으로 합성할 수도 있고 사인으로 합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코사인으로 합성을 할게요. 그걸 위해서 예, 그 중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과정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예, 혹시 잊어버렸을까 봐. 예,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여기 코사인 W0t 하는 거니까 t의 개수가 지금 W0예요. 그렇죠? 그래서 W0t라는 변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때 그 각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표현할 텐데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C라는 어떤 상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곱하기 코사인하고 그 안에 있는 각을 W0t-알파라고 썼다면 이거 전개하는 것은 기억하고 있죠. 코사인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 하는 모양이니까 코사인 앞에 거 코사인 뒤에 거 여기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바꾸고 다시 사인으로 바꿔서 사인 앞에 거 사인 뒤에 거 그렇죠? 네, 이렇게 되네요. 앞에 상수 C는 곱해져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하고 XT 모양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코사인 W0t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사인 W0t는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C1, C2 있을 자리에 코사인 알파와 지금 사인 알파가 가서 만들어진 모양이고 그 전체에 C가 곱해져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C를 이렇게 안쪽에 곱하면 C 코사인 알파 그게 여기 C1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해서 C1을 C 코사인 알파라고 두고 여기도 이렇게 C 안쪽으로 곱해서 사인 알파라는 값을 여기 C2 자리에 와 있으니까 C2를 C 사인 알파 이렇게 나볼까요?
자, 그렇다면 C1, C2를 제곱해서 더하면 C1의 제곱 플러스 C2의 제곱. 그것은 C 곱하기 코사인의 제곱, C 곱하기 사인의 제곱. 이걸 더한 거니까 C의 제곱 묶어내고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더하면 1이지요. 그러니까 C1 제곱과 C2 제곱을 더한 것은 C 제곱이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C는 루트 C1의 제곱 플러스 C2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마찬가지 C2를 C1으로 나눠볼까요? C2를 C1으로 나누면 C 사인 알파를 C 코사인 알파로 나눈 거니까 C는 약분돼서 없어지고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는 텐전트 알파죠. 그러니까 알파라는 각에 대해서 텐전트를 취하면 C1분의 C2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XT를 이렇게 합성을 했어요. 이제 거꾸로 씁니다. C1 코사인 W0T 플러스 C2 사인 W0T인데 이걸 코사인 가지고 합성해 보니까 금방 이 원리에 의해서 어떤 상수 C 곱하기 코사인 W0T 마이너스 어떤 각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더라. 그렇죠? 자, 그럴 때 이렇게 쓰려면 여기 코사인 앞에 곱해지는 C라는 상수는 여기 임의상수 C1과 C2를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씌운 값이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원래 있던 W0T라는 이 변수에서 알파라는 각만큼 빼줬는데 그때 이 알파라는 각은 어떤 각이냐? 텐전트를 취하면 C1분의 C2가 되는 그런 각이다. 이해됐죠? 네, 이렇게 합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사인으로 합성했으니까 해는 코사인에다가 상수 C를 곱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클 때 값이 코사인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거였으니까 C를 곱하면 C와 마이너스 C 사이에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코사인만 가지고 이렇게 표현된 거니까 이렇게 코사인 주기함수죠. 예, 코사인의 그래프를 이렇게 압축한 모양이 만들어져요. 여기가 C고 여기가 마이너스 C가 되겠죠. 여기는 0이고. 그렇죠? 예,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코사인 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곡선이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여기 코사인 보니까 안에 t 안에 곱해진 값이 W0예요. 코사인은 2파이가 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의 주기는 2파이를 W0로 나눠준 게 주기가 되지요. 그렇죠? 예, 이 함수의 주기는 W0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주기의 역수, 주기 분의 1, 주기 분의 1을 고유 주파수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예, 고유 주파수 주기 분의 1, 주기 분의 1. 그러니까 계산하면 2파이분의 W0죠. 주기가 W0분의 2파이니까 역수를 취하면 분모 분자 바꿔서 2파이분의 W0. 그렇죠? 그래서 2파이분의 W0를 고유 주파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C라는 상수는 가장 클 때 값, 가장 작을 때 값을 제시해 주는 거죠. 예, 이 곡선의 바로 진폭이 되겠죠. 그래서 이름도 C를 예, 진폭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 알파라는 이 값을 예, 우리는 위상차라고 부릅니다. 이 각은 phase angle difference라고 불러요. 예, 위상차, phase 위상이라는 영어입니다. 예, 그 위상각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phase angle difference 위상의 차다라고 부릅니다. 알파는 위상차.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무감쇄 운동은 네, 해를 바로 구할 수 있다. 방정식만 보고 그렇죠? XT는 C1 코사인 W0T 플러스 C2 사인 W0T다. 그런데 곡선을 보기 위해서 합성을 해주면 C 코사인 W0T 마이너스 알파다. 됐죠? 그때 앞에 곱해지는 코사인 앞에 곱해지는 상수 C는 임의상수 C1, C2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C1, 루트 C1 제곱 플러스 C2 제곱이다. 알파라는 각은 텐전트를 취하면 C1분의 C2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감쇄 상수가 있는 네, 자유 감쇄 운동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운동 방정식은 조금 전에 공부한 대로 mx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cx 프라임 플러스 kxt는 0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특성 방정식은 m 람다의 제곱 c 람다 플러스 k는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근의 공식을 씁니다. 예, 람다는 2a분의 제곱의 개수가 m이니까 2배 하면 2m. 그렇죠? 이것 분의 마이너스 b, 그러면 c에다 부호를 바꿉니다. 마이너스 c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그러면 1차항 계수를 제곱하면 c제곱이죠. 마이너스 4ac, 예, 4하고 제곱항 계수하고 상수항 곱한 겁니다. 그러면 4mk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mk, 예,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람다는, 예, 2m분의 마이너스 c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c제곱 마이너스 4mk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루트 안에 c제곱 마이너스 4mk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이것의 부호가 플러스냐 아니면 마이너스냐, 예, 아니면 0이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봐야 되겠죠. 예, c제곱 마이너스 4mk의 부호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c제곱 마이너스 4m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람다가 2m분의 마이너스 c 플러스 루트 c제곱 마이너스 4mk, 이 값은 0보다 크니까 루트 안에 0보다 큰 수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위에 분자는 실수가 돼요. 그렇죠? 그럼 이것하고 마찬가지 루트 안에 있는 값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람다는 2m분의 마이너스 c 마이너스로 바꿔서 마이너스 루트 c제곱 마이너스 4mk,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케이스가 됐죠.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니까 각각을 가지고 치수함수 만들어주고 C1, C2 곱해서 1차 결합 더해주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해는 바로 쓸 수 있어요. XT는 C1, 2의 첫 번째 걸로 만든 거 2n분의 마이너스 C 플러스 루트 C제곱 마이너스 4mk T승 플러스 C2 곱하기 2의 2n분의 마이너스 C 마이너스 루트 C제곱 마이너스 4mk T승. 그렇죠? 예,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자, 그렇다면 이것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나 하는 걸 살펴봐야 되는데, 루트 안에 C제곱 마이너스 4mk가 있어요. m은 질량이고 k는 용수철 상수고, 그렇죠? 그렇다면 다 0보다 큰 수니까 4 곱해도 0보다 큰 수고, 그걸 뺐으니까 C제곱에서 0보다 큰 수를 뺀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루트 C제곱 마이너스 4mk 하는 것은 당연히 루트 C제곱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요. C제곱에서 0 이상인 걸 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루트 C제곱은 C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죠. C의 크기. 그렇죠? 예. 그러니까 C의 크기보다 작은 값이에요. 그렇죠? C의 크기보다 작은 값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C하고 더해주면 당연히 음수가 됩니다. 그렇죠? 자, 뒤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루트 안에 있는 값은 지금 C제곱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루트 C제곱 마이너스 4mk 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로 C의 크기보다 작은 값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빼줬으니까 그냥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앞에 마이너스 C가 있으니까 역시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지수함수는 여기 T 앞에, 예, 음수가 지금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T 앞에 음수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뭐 2에 마이너스 2t승 이런 모양이죠. 또는 2에 마이너스 3t승 이런 모양이지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는 전부 이렇게 감소하고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둘 다 감소함수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예, 우리는 여기 주어진 게 둘 다 감소함수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감소함수, 앞에 있는 지수함수도 감소함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프는 여기 오른쪽에 보듯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죠. 즉 xt라는 위치 함수는 점점 줄어들면서
0으로 계속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됩니다. 즉 자유 감쇄 운동이었으니까 외력은 없고, 그렇죠? 예, 감쇄는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위치가 운동을 못하게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죠?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예,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과감쇄라고 불러요. 과감쇄. 감쇄가 지나치다라는 뜻입니다. 많다. 이해됐죠? 그래서 과감쇄, 예,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예,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 해는 이렇게 지수함수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예, 이건 앞에서 배운 거니까 다 알고 있고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경우를 살펴볼까요? c제곱 마이너스 4mk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뒤쪽 부분은 사라집니다. 루트 안에 있는 값 0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뒤쪽은 0이니까 람다는 그는 2m분의 마이너스 c 이것만 가지고 표현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람다는 중근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중근일 때 우리가 해를 어떻게 구하는지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람다 하나밖에 못 찾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지수함수 하나 만들어주고, 그렇죠? 중근일 때 지금 제곱을 가지고 중근이 만들어졌으니까 제곱 2승, 2승이니까 여기에 곱해지는 것은 이것보다 승수보다 하나 작은 거 1차식이 곱해진다. 연습 다 했죠? 예, 우리 3승으로 만약에 중근이 됐다 그러면 2차식이 곱해지는 거다라는 것도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곱으로 중근이니까 1차식만 곱하면 돼요. 변수는 t니까 t에 관한 1차식은 c1 플러스 c2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해서 해는 2의 2n분의 마이너스 ct승 곱하기 c1 플러스 c2t 예, 이렇게 표현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것도 역시 그래프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수함수는 여기 감소하는 지수함수가 곱해져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표현된 게 아니고 예, 이번에는 C1 플러스 C2T라는 T의 1차 다항식이 곱해져 있죠. 그렇죠? 해서 앞에 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예, 수학적 사고에서 배운 대로 한번 미분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미분해 보면 예, 극대값을 갖는 곳이 하나 생긴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미분한 값이 0 되는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예, 여기 그래프에서 이렇게 여기서 미분한 값이 0 되는 곳이에요. 예, x 프라임이 0인 곳. 예, 이렇게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극대다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극대인가 극소인가 구분할 수 있죠. 해서 살펴보시면 극대값을 하나 갖게 돼요. 해서 이 xt라는 이 위치 함수는 처음에 이렇게 증가하다가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는 이렇게 감소해 내려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그래프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극대값을 하나 가지니까 임계점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 뜻으로 이것을 임계감쇄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임계감쇄.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케이스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루트 안에 있는 이 c제곱 마이너스 4mk가 0보다 작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복소근이겠죠. 그렇죠? 두 개, 그 서로 켤레 관계에 있는 두 복소수로 표현됐을 거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루트 안에 있는 값, 이 값이 0보다 작으니까 루트 c제곱 마이너스 4mk라는 값은 루트 마이너스 4mk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루트 마이너스 1은 i니까 루트 4mk 마이너스 c제곱 i 이렇게 i는 이렇게 바깥쪽에 써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렇죠? 해서 복속은 두 개가 하나는 2n분의 마이너스 c 플러스 루트 이 순서 바꿔서 0보다 크게 4mk 마이너스 c제곱 i 이것하고 또 하나는 이것의 켤레가 되는 거 2n분의 마이너스 c 뒤에를 마이너스로 바꿔서 루트 4mk 마이너스 c제곱 i 이렇게 표현되는
부복소근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복소근 실수부를 보면 2n분의 마이너스 c, 이게 실수부입니다. 실수부를 가지고 지수함수 만들고, 그래서 2에 2n분의 마이너스 c t승. 그렇죠? 허수부는 2n분의 루트 4mk 마이너스 c제곱, 2n분의 루트 4mk 마이너스 c제곱. 그렇죠? 그걸 가지고 코사인, 사인 만들어주고, 그렇죠? 거기다가 C1, C2 곱하고 더하면 해가 되죠. 다 됐죠? 자,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앞에처럼 여기도 C1 코사인 플러스 C2 사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합성할 수 있어요. 예, 역시 코사인으로 합성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연습했으니까 어려운 거 없죠? 예, 여기 있는 요 각을 알파만큼 빼주면 돼요. 그렇죠? 해서 코사인 그 안에 있는 값이 2n분의 루트 4mk 마이너스 c제곱 t 원래 있던 거에서 마이너스 위상각 알파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주고 여기 상수 c를 곱하면 되는데 상수 c는 루트 c1의 제곱 플러스 c2의 제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사인만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c는 루트 c1 제곱 플러스 c2 제곱, 알파라는 각은 텐전트를 취하면 이 위상각은 c1분의 c2하고 같아지는 값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봤어요. 해를 xt가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여기 지수함수 2n분의 마이너스 c t승. 그렇다면 m, c 하는 것은 플러스 값이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음수가 곱해진 거죠. 그렇다면 감소함수지요. 그렇죠? 아, 이 지수함수가 감소하는구나 하는 건 알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코사인이 곱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코사인은 진동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전체를 미분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추측할 수 있어요. 지수함수, 감소하는 지수함수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코사인이 거기서 진동하면 돼요. 코사인 가지고 이렇게. 근데 아래쪽은 코사인이 플러스일 때는 여기 위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되고 코사인이 마이너스가 될 때는 아래쪽에 이 지수함수에 부호 바꾼 지수함수가 있겠죠. 예, 이것이 이렇게 위쪽 아래쪽을 제한해 줍니다. 해서 위에는 2의 2n분의 마이너스 c t승, 예, 여기다가 상수 c 곱한 거, 예, 여기 아래쪽에는 제한해 주는 것이 마이너스 c 2의 2n분의 마이너스 c t승. 여기 c는 대문자예요. 예, 루트 c1의 제곱 플러스 c2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그 사이를, 이 두 개 지수함수 사이를 코사인에 의해서 이렇게 진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동하면서 점점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이것을 우리는 이름을 부족감쇄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예, 기억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연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보고 예, 정리하겠습니다. 예제 4.1 한번 볼까요? 자유감쇄운동에서 자유감쇄운동이다 그랬으니까 방정식이 mx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cx 프라임 플러스 kx는 0이다 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감쇄운동에서 m은 36kg, 물체의 질량이 36kg, c는 12kg per sec, 감쇄 상수는 속도에 비례한다고 했죠. 12kg per sec, 예, 초당 12kg만큼 이렇게 감쇄력을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용수철 상수 K는 37kg per sec 제곱 이렇게 표현된다. 자, 그리고 초기 조건이 있어요. x0는 0.7m고 초기 속도 x'0는 0.1m per sec다. 그럴 때 진동하는 변이 이 스프링의 그 위치 xt, 시간 t에서의 위치 xt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가볼까요? 자유감쇄운동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mx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cx 프라임 플러스 kx는 0. 그렇죠? 거기서 m은 36, c는 12, k는 37 이렇게 주어진 거니까 우리 방정식은 m 대신에 36, c 대신에 12, k 대신에 37을 대입하면 36x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12x 프라임 플러스 37x는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역시 특성 방정식을 가지고 해를 구할 수 있고요. 특성 방정식은 더블 프라임을 람다 제곱으로
프라임은 람다로, 예, x에 곱해진 건 그대로 상수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그렇다면 특성 방정식은 36 람다 제곱 플러스 12 람다 플러스 37 이것이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다 됐죠? 이제 이 특성 방정식의 근만 구해보면 해를 구할 수 있어요. 근은 여기 12는 짝수입니다. 그렇죠? 짝수니까 이번에는 a분의 하고 갈까요? 마이너스 b 프라임 반하고 부호 바꾸고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반의 제곱 36 그렇죠? 마이너스 ac 제곱항의 개수하고 상수항 두 개 곱하면 36 곱하기 37 그렇죠? 그럼 36에서 루트 안에 36에서 36 곱하기 37 한 것을 뺀 거니까 36하고 묶어내면 1 마이너스 37 즉 마이너스 36이 되죠.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36의 제곱이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36의 제곱은 루트 밖으로 나가서 36으로 나가면 되고 그렇죠? 루트 마이너스 1은 i로 가면 됩니다. 하니까 36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36i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약분해서 마이너스 6분의 1, 두 번째 것은 약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i. 예, 그러니까 람다는 마이너스 6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i 다 됐죠. 복소근이 나왔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6분의 1 실수 파트를 가지고 지수함수 2의 마이너스 6분의 1 t승 만들어주고 여기 복소 파트는 i 앞의 개수가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t 하는 것은 t니까 이걸 가지고 코사인 사인 만들어주면 코사인 t, 사인 t 다 됐죠? 이것들의 1차 결합 상수 C1, C2 이미 상수 곱해주고 더하면 됩니다. 다 됐죠? 해서 xt는 2의 마이너스 6분의 1 t승 곱하기 C1 코사인 t 플러스 C2 사인 t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초기 조건이 없을 때 이제 해니까 여기다가 초기 조건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초기 위치는 0.7m, 초기 속도는 0.1m/s.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초기 조건을 써야 되니까 x 프라임이 있어요. 미분해야 두 개의 초기 조건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를 우선 미분해야 되겠죠? xt는 2의 마이너스 6분의 1t승 곱하기 c1 코사인 t 플러스 c2 사인 t 미분합니다. 지수 파트 먼저 미분하면 지수함수 그대로 쓰고 위에 파워 미분해서 마이너스 6분의 1 곱하고 코사인 사인은 그대로 곱해줍니다. 예, 미분할 때 곱법칙을 사용했어요. 라이프니츠의 룰. 반대로 지수함수는 그대로 놔두고 코사인 사인 파트를 미분해 곱합니다. 앞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 미분한 게 마이너스 사인 t. 그렇죠? 뒤에 거 미분하면 사인 미분한 것은 코사인. 그렇죠? 해서 이렇게 미분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xt와 x 프라임 t가 있으니까 x0, x 프라임 0 대입하면 되죠? x0부터 대입해 볼까요? x0 하는 값은 0.7, 0.7은 10분의 7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고쳐 쓸게요. 자, 그렇다면 t에다가 0을 대입한 값이 0.7이다라는 거니까 t에다 0 대입해 볼까요? 0승, 2의 0승, 1이죠. 그렇죠? 여기 코사인은 코사인 0, 1이죠. 사인은 사인 0, 0이죠. 그렇다면 남는 것은 사인 파트는 0이니까 사라졌어요. 코사인 0은 1이니까 곱 하나만 하고 C1 남았죠. 거기에 2의 0승 1 곱했으니까 C1이죠. 해서 0을 대입한 값은 C1. 그럼 바로 C1은 0.7이다. C1은 10분의 7이다. 라는 걸 바로 얻었네요. 그렇죠? 이제는 두 번째 조건 x 프라임 0을 계산합니다. t 자리에다가 0 대입할 거예요. 똑같이 t 자리에 0 대입하면 여기 앞에 있는 것은 0승 1이죠. 그럼 마이너스 6분의 1만 남고 그렇죠? 코사인 0은 1이니까 여긴 C1이 남고 그렇죠? 사인 0은 0이니까 이 C2 파트는 없어졌어요. 그렇죠? 뒤에 또 하나 있네요. 0 대입하면 0승 1이 되죠. 사인 0, 0이죠. 코사인 0, 1이죠. 그렇다면 여기 C2가 남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1이 곱해졌으니까 뒤에 건 그냥 C2만 남았어요. 그렇죠? 자, 그럼 앞에는 마이너스 6분의 1과 C1을 곱한 게 남았고 마이너스 6분의 1 C1 뒤에는 C2만 남았으니까 플러스 C2. 그렇죠? 이 값이 0.1이다라는 조건이네요. 다 됐죠? 그러면 C1은 이미 0.7, 10분의 7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식에서 C2만 계산하면 됩니다. 복잡하다면 앞에서 연습한 것처럼 크레머의 공식을 쓰면 됩니다. 예, 다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연습하시고요. 자, 그러면 C1에다가 10분의 7을 대입할 거예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6분의 1 곱해져서 마이너스 60분의 7이 되죠. 이걸 넘기면 플러스 60분의 7로 바뀌고, 그렇죠? 그렇다면 C2는 0.1, 10분의 1에다가 넘어가서 플러스 60분의 7. 통분하면 10분의 1은 60분의 6이 되겠죠. 해서 6하고 7을 더하면 13. 그래서 C2는 60분의 13이다. 다 됐죠? C1, C2가 계산됐으니까 이제 이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써내면 됩니다. 예, C1 10분의 7, C2 60분의 13. 그렇게 쓰니까 XT는 2의 마이너스 6분의 1 T승 곱하기 10분의 7 코사인 T 플러스 60분의 13 사인 T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배웠던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 이것의 응용 파트로 질량 용수철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 중에서 자유운동에 대한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강제운동에 대한 것은 오른쪽에 있는 그 0이 어떤 함수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제차가 아니고 비제차가 됩니다. 비제차에 대해서 해를 구하는 방법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제운동 모델링 해가지고 연습을 할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